안녕하세요. 해피프리덤입니다. 이전 영상, 남구 영상을 다들 보고 오셨죠? 그러면 그 다음 태화강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화강 사진을 좀 보고 갈게요. 전 여기 가서 너무 반했어요. 이거는 새벽 6시에 찍은 태화강 사진이고요. 6시에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파크 골프라고 하나요? 그 게이트볼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태화강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는 남구, 위는 중구입니다. 대부분 보면 2010년식이고 40층 이상의 주상복합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외관이 제일 멋져 보였던 건 여기 있는 엑슬루 타워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버스에서 찍은 거여가지고 버스 창문이 좀 더러워서 잘 못 찍혔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외관이 정말 멋져요. 그 다음 이제 여러 주상복합이 많은데요. 여기 롯데캐슬 그리고 엑소디움, 두산위브, 엑슬루 이 아이들은 다 40에서 50평 이상의 대형 평수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보라와 유블레스는 이제 앞으로 내년과 2024년에 지어질 예정이라서 지금 공사 중인데 여기는 지주택이고 일반 분양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아래쪽에 울산 시민공원이 있어서 운동 같은 거를 즐길 수도 있고 여기에 옥동 학원가하고도 가까워가지고 아래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 위쪽에는 여기가 중앙동이라고 해서 좀 구도심이 아까 지적 편집도에서도 봤듯이 삐뚤빼뚤한 상권이 있는 곳이어서 군데군데 이제 모텔들도 있어가지고 이쪽보다는 아래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센트럴 하이츠와 프루지오를 제외하고는 다 주상복합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가 좀 멀어요. 근데 태화강 뷰라는 그 하나의 장점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이제 초등학생이고 그렇다면 주상복합이 아니라 이렇게 세대수가 많고 초등학교랑 가까운 요 하이츠나 프루지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시세는 하이츠가 한 10% 정도 높았어요. 사실 얘가 1년 더 오래되긴 했거든요. 그런데도 10% 높았다는 거는 요 태화강 뷰에 한 10% 정도 가산점을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앞동만 25층, 24층이고 나머지는 15층에서 18층이에요. 반면 프루지오는 거의 다 30에서 33층까지 있기 때문에 15층 이상이라면 태화강 뷰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프루지오도 태화강 뷰가 보이고 여기 도로와 바로 접하지 않아가지고 덜 시끄러울 것 같고 초등학교도 바로 직선거리라서 더 가깝고 그리고 프루지오 브랜드이고 1년 더 신축이고 세대수도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고 그래서 사실 저는 가격을 보기 전에 이 신정 푸르지오가 조금 더 비쌀 거라 생각했는데 하이츠가 10%나 더 비싸더라고요. 그걸 봐서는 이 태화강 뷰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센트럴 하이츠고요. 여기가 아까 봤던 엑슬루 제가 방금 버스에서 지저분하게 찍었던 외관이 정말 멋있어 보였던 그 엑슬루고요. 다음 여기가 신정 푸르지오입니다. 이 찐초록의 골드 마크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 남구 영상에서 터미널 근처에 있던 그 주상복합 스카이렉스 아직 흐름이 오지 않았다던 대성 스카이렉스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제 대형 평수이면서 주상복합이라서 조금 그런 것 같다. 시세 흐름이 좀 늦게 오는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 태화강 주변에 있는 대형 평수이면서 주상복합도 그러한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요 스카이렉스가 그 터미널 사거리에 있는 주상복합이고
여기 태화강, 엑슬루가 아까 외관이 멋져 보였다던 태화강 뷰를 바라보는 주상복합인데 49평과 47평 대형 평수끼리 비교를 해봤습니다. 최근 4년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물론 여기가 이제 그 인근 아파트들에 비해서 조금 상승률이 덜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그 터미널 근처는 요거에 반도 못 미치네요, 상승률이. 그래서 평당가를 비교해봐도 비슷하거나 아니면 스카이렉스가 조금 더 높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15%나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이걸 봤을 때 대형 평수 주상복합까지 흐름이 오긴 했지만 입지가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여기 삼산동 터미널 근처까지는 덜 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구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지적 편집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삐뚤빼뚤한 상권이 있는 구도심입니다. 그래서 옛 과거의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우선 여기가 이제 여기 아래에 태화강이 흐르고요. 요 위쪽으로 해서 중구 주거지역이 몰려 있고 요 위쪽으로 해서는 다 개발 제한 구역, 녹지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A구역은 2014년에 입주한 우정혁신도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C구역은 재개발 단지들이 있고 중구에서 초대단지인 2600세대가 곧 들어설 단지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 D구역에는 약사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레미안이 있는데 울산에서 유일한 레미안 브랜드이고요. 이 구역은 옆에 동천이 흐르고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A부터 E 구역까지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A구역은 가로로 이렇게 길쭉하게 혁신도시가 있어요. 원주에도 보면 방곡동이라고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배치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울산에도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안 보이긴 하지만 뭐 근로복지공단, 석유공단 이런 공단이나 공공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런 상권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는 좀 휑한 느낌이긴 했어요. 바깥쪽에만 좀 식당이나 카페들이 보였고 안쪽에는 조금 휑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8차선 북부 순환도로로 약간 단절된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안에 깔끔하게 잘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울산초로 이 단지들이 다 배정을 받아서 요 아이들은 길을 좀 건너야 될 것 같고요. 에일린 1차는 요 뒷길로 바로 들어가면은 초등학교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여기서 대장은 여기 동원 2차입니다. 앞에 이렇게 빨간색 상권이고 주황색은 제가 상가주택을 표시한 건데 상권 학원가가 깔끔하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있었고요. 이렇게 쭉 길을 따라서 학원과 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편에 호반과 LH 2단지는 여기 대로가 좀 있어서 단절된 느낌이었긴 했고요. 그나마 다행히 조금 육교가 있어가지고 그런 점은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도 이제 1, 2, 3 순번으로 시세 순위를 매겨봤는데 1, 2, 3차는 사실 초등학교랑 이런 상권들을 가려면 큰 길을 건너야 돼서 시세가 가장 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여기 지도에서도 보이겠지만 동간거리가 굉장히 넓고 세대수도 1, 2, 3차 685세대 여기 내에서는 그래도 많은 편이어가지고 조금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중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발자국 공원 옆에 신세계 백화점 부지라고 있는데요. 실제 갔을 때 여기 좀 안 보이긴 하겠지만 여기가 신세계 백화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주변에 신세계 백화점이 없는데 왜 이정표가 있지? 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여기가 신세계 백화점 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니 신세계건설이 2013년도에 백화점을 건립한다면서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지금 거의 10년이 지났죠. 수차례 개발 계획을 변경하다가 최근에 저번 달에 이제 울산 중구청장과 만나가지고 진행 상황을 이제 점검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조감도가 나왔고, 결국에는 백화점이 아니라 82층의 복합 쇼핑몰, 오피스텔도 같이 있는 그런 상업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상업시설 3층과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고, 현재는 이 펜스를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방금 보신 부분이 여기 위쪽 혁신도시인데요. 그 아래쪽에 있는 단지들을 볼게요. 그래서 위로는 북부순환도로가 지나고 아래는 태화강이 지나가고 여기에 태화종합시장과 우정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장은 우정 아이파크예요. 근데 실제로 가봤을 때 여기 옆에 있는 유국 푸르지오도 사실 연식이 똑같거든요. 세대수도 비슷하고 사실 브랜드도 비슷하고 초등학교 거리도 괜찮고. 그런데 여기 상권이 조금 더 깔끔했고 깨끗해 보여서 여기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정 아이파크가 한 5% 정도 더 높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큰 메인 도로와 좀 가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여기 아래 성경 1차, 2차는 90년식, 94년, 97년식이에요. 앞에 남구에서 봤던 옥동 학원가 아래 있는 98년, 99년식의 아이들도 연식은 좀 오래되었지만 입지가 좋아가지고 시세를 좀 유지한 것처럼 여기도 입지가 그래도 좋은 편이라서 시세가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내에서 제가 이렇게 순위를 정해봤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그 비율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그 옆에 있는 오른쪽 동쪽에 있던 재개발 단지 구역이고요. 중구의 최대 세대수예요. 그래서 번영로 센트리지라고 여기도 비공호 재개발 구역이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름은 번영로 센트리지인데 이 현대 엔지니어링, 롯데, 효성, 진흥 4개의 건설사가 진행하는 컨소시엄이고요. 무려 2625세대이고 그런데 그 옆에 비공사는 4000세대가 들어와요. 그것도 브랜드가 GS와 롯데. 사실 단일 브랜드가 좋긴 하지만 너무 세대수가 많으면 컨소시엄을 요즘엔 많이 하기도 하던데 여기는 세대수도 작은데 4개 건설사가 있는 반면 여기는 2개밖에 없어서 비공사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뭔가 수리 문제 이런 거일 때도 건설사가 많으면 좀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이 다 구도심인데 이렇게 크게 한 두 덩어리로 대단지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여기 주변도 완전 천지개벽하겠죠. 현재 중구의 대장은 여기 옆에 있는 약사 더샵인데요. 거기는 입지가 이제 학교도 몰려 있고 해서 입지가 좋은 대신에 고도 제한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세대수도 좀 적고 해서 상품성이 조금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대신 여기는 상품성이 매우 좋은 대신에 입지가 조금 빠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둘이 들어온다면은 입지가 천지개벽할 곳이라서 여기가 중구의 대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그 현재 중구 대장의 약사 더샵과 같거나 아니면 5%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번영로 센트리지를 좀 자세히 보면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있고요. 요 가운데 초등학교가 지금 다른 데서 이전해 오고 공사 중이고 그리고 가운데 공원을 끼고 있습니다. 공원은 그런 평평한 공원은 아니고 조금 언덕이 있는 약간 동산 느낌이었어요.
여기 아래쪽에는 이제 약간 곳곳에 모텔이 좀 있어서 요 4, 5단지는 좀 층이 낮다면은 모텔 뷰가 보일 것 같고, 그래도 여기 밑에가 거의 다 높은 건물이 없어가지고 태화강 뷰가 고층에서는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는 중앙전통시장, 시계탑 거리,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여기가 번영로 센트리지 공사 중인 현장이고요. 이렇게 도로를 끼고 마주보는 이 오른편이 비공사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가 완전 초품화예요.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제가 여기 공원에 올라와서 찍은 사진이고요. 안에 또 평창 아파트라고 끼어 있어요. 이 아파트는 또 이 단지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니까 더 좋겠죠. 그리고 이 사진은 비공사 그 재개발 안에 있는 사진이고요. 딱 재개발이 필요한 모습이죠. 그리고 중앙전통시장이고 여기가 시계탑 거리이고 뭐 문화의 거리, 여기도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문화의 거리고 이제 관광단지를 가면은 이렇게 울산의 큰애기라고 해서 이 아이가 있더라고요. 조금 무섭긴 했어요, 사실. 그 다음 구역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중구의 대장이 있는 약사 더샵, 여기가 대장 아파트가 있는 약사동이고요. 옆에는 복산동이에요. 그래서 입지가 한 8% 정도 차이가 나고, 여기가 이제 고도 제한 때문에 전부 15층 이하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약사동이. 그래서 부동산에 물어봤을 때 비행기 소음이 심하냐? 물어봤을 때는 비행기가 이쪽으로 지나가지는 않아가지고 뭐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인근에 이제 초등학교가 하나, 둘, 세 개 있고,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있고, 사거리에 이제 홈플러스 있고, 여기 보라색은 다 학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안이 1단지부터 1단지, 2, 3, 4단지 이렇게 하고 더샵가 총 합하면은 한 2000세대가 넘어요. 그래서 여기는 1단지만 2001년식이고요. 2단지부터 4단지는 2004년식입니다. 그래서 33평을 기준으로 이렇게 비율을 정해봤고요. 레미안 1단지 중에서 4단지까지 어디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2단지가 초등학교랑 더 가깝기도 하고 해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2단지가 꼴찌더라고요. 사실 1차랑 1단지랑 3년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2단지가 꼴찌인 걸 봐서는 초등학교도 뭐 다른 것도 가깝기 때문에 세대수도 작기도 하고 요 큰 길 상권 이용하기가 조금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좀 시세가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 옆에 복산동은 서한 이다은, 복산 아이파크, 효성 해리턴 이게 1, 2, 3 그러니까 연식 순으로 그냥 물가 상승률만큼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여기 복산초로 배정이 되었는데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번영로 센트리지에서 짓고 있는 초등학교가 여기가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약사초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약사 더샵이고요. 정말 상품성은 좋은데 약간 고도 제한 때문에 층이 좀 낮은 게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레미안 단지 안에 이렇게 도로가 크게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고요. 그 옆에 있는 이런 학원가가 있었고, 네. 그 다음 중구 마지막입니다. 여기 위아래로 흐르는 동천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은 중구이고요. 동쪽은 북구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구에서도 가장 동쪽에 있는 남외동입니다. 여기 아파트들은 약간 정남형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과 마주보는 동은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푸르지오 2차, 에일리넷들, 나우빌이 여기 있고요. 시세는 이렇게 비율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 가봤을 때 나우빌이 여기 동촌뷰가 바로 보이고 2010년식으로 이 아이들보다도 한 3, 4년 정도 신축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낮더라고요, 시세가. 무려 여 푸르지오 2차랑 12%나 차이가 났어요. 연식은 얘가 더 3년이나 높은데. 그래서 아마 이제 가격을 거꾸로 해서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 초등학교가 가깝고 푸르지오가 초등학교가 더 가깝고 세대수도 더 많아가지고 이 아이가 1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이편한 세상 강변과 이제 효성 해링턴이 있는데요. 여기는 차이가 한 10에서 15% 정도 차이가 나요. 여기가 3년 정도 더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만큼 북구 명촌동이거든요. 여기가 명촌동 입지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효성을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있는데 엄청 잘게 쪼개놨더라고요. 다 합해서 거의 673세대인데도 이렇게 단지별로 쪼개놓아서 좀 그 점은 아쉬웠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초등학교가 여기로 다 배정이 돼서 가까운데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가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동천이고요. 여기가 나우빌입니다. 여기도 진짜 엄청 잘 돼 있었어요. 너무 좋았고 이렇게 안에 물놀이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편한 강변이고요. 아래쪽에 있던 그리고 이쪽이 이제 효성 해링턴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구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일단 중구의 대장은 여기 약사동에 있는 약사 더샵이고요. 2017년식. 그리고 앞으로의 대장이 될 B05 번영로 센트리지 재개발 구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다면 B04가 중구의 대장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A구역은 2014년도에 입주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모여있는 혁신도시이고 그 다음에 방금 보았던 동천 종합운동장에 있던 이 구역 남해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구를 보았고 북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